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창면 님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삼척으로 출장 다녀왔습니다. 동해바다는 출렁출렁, 파도는 철썩철썩 하더군요. 그리고 벌써 물에 들어가 해수욕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름 휴가가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일하셨네. 일요일까지 다녀오셨다면. 그렇죠? 네. 네.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바다는 보셔서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너무 더웠다. 네. 그죠? 그래요. 나가보세요. 1시간 달리면 인천 앞바다 있잖아요. 갈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예. 종일 뉴스를 봐야 되거든요. 예. 정경희 님이 꼭 해보고 싶었던 멘트 오늘 드디어 하게 됩니다. 뭔데요? 쉬는 날이라 유튜브로 집에서 대기 중이에요. 주방 TV로는 라디오 켜고 너무 좋네요. 오늘 쉬는 날이시라고? 월요일 쉬면 토, 일, 월 이렇게 계속 연달아 쉬시는 건가? 아니면 어제 일하신 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진짜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이 멘트. 쉬는 날이라. 평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는지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듣다가 벌떡 일어나는 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또 뭐 건강에 좋겠죠.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잘못입니까? 세상에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와, 바라고요. 뻔뻔해진 제이비. 그게 이 직업병이야 이거. 은서방님이 백팩 메고 25분 걸어서 지하철 타니 시원하니 천국 같습니다. 오늘도 시선 집중하면서 1시간 10분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1시간 10분 함께 하면 안 되시는데? 클로징까지 못 들으시잖아요. 이동하는 시간이 그러신가 보죠. 그렇죠. 유튜브 연장 방송도 있는데. 나머지는 뭐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되겠죠. 나중에. 복습하시기를 네. 은서방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인사 전해드리고요. 매주 월요일은 우리 촌철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마련하는데요. 오늘 주제 여러분의 밥상 안녕하십니까로 정해봤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까 라면 등 가격 올렸던 제품 좀 가격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뒤에 실제로 일부 라면과 과자값이 내려갔습니다. 한편 폭등하는 것도 있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이 6월 초 대비 현재 50%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뭐 이달부터는 햇소금이 출하되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거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품귀 현상이 바로 가라앉을지는 걱정입니다. 여기에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채소 가격도 지금 줄줄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잡힐지 또 여러분의 밥상 영양 골고루 채우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밥상 얘기 어디로 보내주시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치킨 교환권일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 한 분과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대전 고수님이 이번 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네요. 저한테 전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아시죠? 많이 소문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관련 언급을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목할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관인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규정.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나름 일관성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 초에 통일부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북한이 더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은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우월한 체제에 따라서 통일돼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바로 연상되는 개념이 흡수 통일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뭐 제가 임의적으로 뭐 제 주관을 섞어서 이야기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북한과 함께 채택한 7.4 남북 공동성명 아시죠?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나온 6.15 남북 공동선언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낮은 단계 연방제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체제의 우월성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선언 자체가. 자, 두 선언의 공통점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여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론은 우월성에 기반한 통일입니다. 그래서 흡수 통일론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해석이 따라붙을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김영호 장관 지명자는 흡수 통일론을 부인을 했어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학자로서 다양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군사적으로 이 흡수 통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6.25 난침전쟁 아닙니까? 정부는 이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예. 기자들이 과거 흡수 통일론에 해당하는 일체제 통일을 주장한 것이 변함없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김용호 지명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흡수 통일론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이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확히 뭐냐 이걸 좀 밝혀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김영호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는 건 대통령과 뜻이 통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김용호 지명자의 지금 지명 후 발언과 지명 전 발언이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무적 발언인가? 정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남발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울트라 왕당근님, 그럼 통일부는 뭐 하는데요?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네. 김종희님은 통일부 역할이 바뀐다면서 통일부를 앞당기기보다는 더 늦추는 일을 하는 통일부가 될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이승민님, 수학의 덧셈 뺄셈으로 통일이 될까요?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통일이 되면 그 혼란은 감당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네. 다시 대통령의 말로 돌아가서요. 통일부가 이제 대통령은 그동안 힘에 의한 평화 이거를 말을 자주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통일부의 변화를 시사를 한 건데 앞으로 통일부가 어떤 부처가 된다는 거냐 이게 계속 물음표로 남는 거예요 지금. 언론의 전망은 북한 인권부나 대북 선전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른 일개 부처 하나로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맞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정부 조직법이 있고 통일부의 설립 근거가 있고 통일부가 지향해야 되는 사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거기에 맞는 것이냐.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아마 이 논쟁이 정치권에서 전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통일관이 뭐냐. 통일관이 나와야 그다음에 통일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좀 혼란스럽긴 하네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충청북도가 6월 30일에 도청 본관 1, 2층 벽과 계단 통로 등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진 24점을 걸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치워버렸습니다. 내걸린 사진은 2월 14일 청남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비롯해서 G7 한미일 정상교류, 경제계, 종교계 등과의 만남, 프로야구, 시구 등등의 장면이고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와 논의는 모습 등 일상 사진도 여러 장 함께 걸렸습니다. 이 사진전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하려다가
대통령 우상화 논란이 일자 취소를 한 겁니다. 네, 뭐 지금이 어느 시대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죠.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충청북도의 설명에 따르면 이 윤석열 대통령 사진전은 대통령실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면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충북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5월 8일에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사진전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이 사진전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상식적인 궁금증이 발생을 하는데 5월 8일과 6월 30일 시간적 격차가 너무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6월 3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참 지난 다음이거든요. 50일 가까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회관에서 1주년 기념 사진전이 열렸을 때는 뭐 열릴만 하다, 그래서 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갑자기 뜨악하게 50일 지난 다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연다?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된 부분인 거죠. 특히나 이것이 충청북도의 설명대로 대통령실이 요청해서 열린 사진전이라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정말로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사진전을 열 것을 요청을 했다면 충북도만 콕 찍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뭔가 광역 단위로 그러니까 돌다가 충북도까지 온 건지 그렇다면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다른 도나 그 광역시에서 받았다는 이야기 혹시 그 사진전 개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뜨는 거잖아. 뜬금없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여러 곳을 그 돌아서 충청북도에 다다른 건지 그게 아니라면 여의도에서 충청북도로 펄쩍 건너뛰어야 했던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지 이게 좀 밝혀져야 된다. 충청북도에 뭐 이게 사진전이 열렸다 그 자체보다 과정이 저는 더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고 보니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원래 무슨 사진이 걸렸었냐 이것도 지금 관심을 받던데 원래는 충북 지역 작가 등의 작품이 걸려서 도민과 공유하던 복도 갤러리였대요. 네. 그러니까 그 작품들을 다 치우고 대통령 사진을 이제 걸었던 거죠. 그리고 김유택 충북도 행정팀장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파일로 받아서 액자를 제작했는데 그 액자 가격도 밝혔습니다. 한 점에 2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24점이라고 했으니까 480만 원입니까? 네. 그것도 우리 세금이겠죠? 사비로 했겠습니까? 써니님이 아부의 끝을 봤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단사리님은 옛날에 마을회관에 전두환 박정희 사진 걸려 있었던 게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근데 뭐 이게 사진이 걸리자마자 도청 내부에서조차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도청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방문 사진을 뭐 이런 거를 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게 아니고 뭐 애완견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무슨 취지로 사진전을 기획을 했는지 의아했다. 취임 1주년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6월 30일에 열리냐고요. 왜?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그죠? 네. 0087님이 세종 행안부 로비에서도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순회 사진전이었는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지금부터 몇 개의 어록을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에 가서 말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들에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이미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마약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를 보고 이제 뭐 사실상 쿠데타로 당선됐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민주당이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줄줄이 여러 개 그러니까 물고 물리고 있는데요. 좀 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평을 하는데 애들 들을까 겁난다느니 뭐 정치인의 말에 품격이 없다느니 하는 도덕적 평가는 관두겠습니다. 입만 아플 것 같으니까 하지 않겠고요. 짚을 건 효능인데요. 정치인의 말에 날이 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가 갈라져 싸우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 싸움의 무기가 말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다면 정치인의 말은 일종의 탄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에 날이 서는 것은 어찌 본다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이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기로서의 정치 언어,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무기로서의 정치 언어는 격조 있는 일상 언어보다는 그래서 거칠지만 임팩트가 있는 비유 언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게다가 프레임 이론이 어느 순간부터 유행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조금 전에 들었던 어록들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유법이든 프레임이든 정치 언어의 효능성을 좌우하는 건 연상작용입니다. 비유적 언어를 씀으로써 듣는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한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정치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 공격 대상을 연상되는 이미지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연상은 고사하고 규정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 규정이라는 게 국민 정서와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본 정서에서 한 발 더 나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뜨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격이 떨어지고 효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치권에서 막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게 그건 일종의 감정적 배설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배설물은 설계되거나 수공예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누는 거라고, 그냥 싸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그냥 누는 것에 미학적 평가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정신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비유적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기획과 접근법은 뭐라 하지 않겠는데 효능이 있는 생산적인 비유를 좀 써라. 격 떨어지고 질 떨어지고 효능 떨어지는 그런 그 표현법 쓰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이 좀 새겨드려야 될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승민님은 왜 제가 부끄러울까요? 가식적으로라도 좀 세련된 말 못합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고 예천사람님은 누가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나 겨루는 시대. 그러니까요.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몰입돼서 말을 한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말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걸 감정적 배설물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 배설물에는 미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평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